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그리고 몇 해 전 이혼을 한 재혼녀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사연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얼마 전에 전 남편의 어머니를 만나게 됐거든요. 제 이혼의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때의 기억이 정말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이제는 다 잊고 사는 기억이기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열받는 일이라 사연 글이라도 써볼까 하고 글을 쓰게 됐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까 싶은데 우선은 전 남편과의 악연이 시작된 곳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저와 남편은 연상연하 커플이었어요. 제가 3살이 더 많았죠. 게다가 같은 직장에 다녔어요. 저희는 사내 연애 금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연애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결혼까지 하게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축하해 줬었어요. 솔직하게 말해볼게요.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남편이 어딘가 모자랐냐고 하면 딱히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기가 약한 느낌이 있는 남자였지만 착하고 순둥순둥했거든요. 저는 장녀라 그런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차분해지고 편안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제 결혼의 걸림돌이라면 시댁이었죠. 당시에는 시댁에서도 저를 손님 대접하고 예의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할 건 아니었어요. 다만 시댁에 남편의 누나가 위로 셋이 있다는 점과 집안의 아들이 귀하다는 점이 제일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결혼 전에는 제가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모르니 걱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걱정이 들었죠. 결혼 첫 해부터 임신에 좋다는 한약을 들이밀어주면 누구라도 부담이 들고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애를 낳아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운에 맡겨야 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아들을 원하는 시부모를 보니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매번 볼 때마다 손주 타령하는 시부모에 애를 빨리 낳으라는 시누이 셋에 아이가 생기지 않고 3년이 지나자 그 호의와 간섭은 구박과 협박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을 걱정한 저와는 달리 남편은 별 생각 없는 듯 보였어요. 저에게 부담 갖지 마라. 그러면 아이가 더 생기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면서 저를 달랬지만 저는 전혀 진정되지 않았죠. 남편은 말만 그렇게 하면서 정작 아이를 낳기 위한 일에는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결국 그 결혼 3년 차에 저는 불임병원을 찾았어요. 남편과 함께 검사도 같이 했죠. 분명 둘 중에 누군가는 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일인지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자연 임신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시험관을 생각해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자연 임신을 위해 저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애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의 협조가 무조건 필요한데 남편은 정작 협조를 하지 않더군요. 제가 꼭 일찍 와야 하는 날은 정해줬음에도 꼭 그날엔 늦게 일수였죠. 그런 남편에게 불만만 쌓여가던 어느 날 저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남편 사촌 결혼식에 가게 됐어요. 솔직히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시부모님은 이런 행사에 며느리가 안 오는 거 엄청 싫어하셨거든요. 거의 반강제로 가게 됐는데 정말 오지 말 거라는 생각으로 한숨이 팍팍 나왔어요. 왜냐고요? 남의 경사에 와서는 자기 가족 흉보는 사람들 때문에요. 아유, 고모네는 왜 손주가 그렇게 안 들어서요? 3년이면 애 둘은 낳고도 남았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이런 말 하기는 싫지만 며느리를 잘못 들인 탓이겠지. 우리 애가 문제일 리는 없을 테고. 그러면 남은 건 며느리 아닌가?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내가 귀인처럼 떠받들 것을 그거 하나를 못해서 하다못해 딸도 못 낳았어. 검사는 해봤어요? 몸에 무슨 이상 있는 건 아니고? 검사했다는데 둘 다 이상 없었대.
안 되면 진짜 시험관을 해서라도 애를 받아야지. 남편이 싫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쩌겠어. 이 집안 대를 이을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나. 그 비싼 보약을 그렇게 퍼마시고도 애가 들어서질 않는 걸 보면 며느리한테 뭐가 문제가 있기는 할 텐데 병원에서는 아니라고 하니. 그쪽 집안은 어떤데요? 형제가 있는가? 내가 다 봤지. 그 집은 아들이 많더라고. 며느리 밑으로 죄다 아들이었어. 게다가 그 아버지 쪽도 어머니 쪽도 다 형제 자매가 주렁주렁이더만. 왜 우리 며느리만 자식복이 없는 건지. 성녀를 들였나 봐. 재수도 없지. 그 흉이 제 이야기라면 더더욱 오기 싫지 않겠어요? 게다가 오로지 제 탓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시모는 콕 집어 제 탓이라고 말하고 다니더군요. 저는 애써 들리지 않는 척 했어요. 그럴수록 더 비참해졌지만요. 남편 놈은 어디 가서 보이지도 않고 시부모라는 사람들은 내 욕하기 바쁘고 주변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게 쳐다볼 뿐인 상황이 정말 너무 짜증나고 화났어요. 그래도 참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참지 못하는 일이 터져버렸죠. 바로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의 신정이었어요. 시모가 제게 친정 부모님과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인사라도 하고 싶다고요. 저는 정말로 아무 생각 없었어요. 아니, 아무 생각 없다기보다는 설마 좋은 날에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약속 시간과 장소를 잡아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시부가 식사를 다 끝내고 하는 말이 정말 어이없었어요. 애들 결혼한 지 이제 5년이 다 돼가는 거 아시죠? 예,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드리는 말입니다만 앞으로 1년 안에 애가 생기지 않으면 애들을 이혼시킬까 생각 중입니다. 그 말에 다들 당황해서 말도 못 꺼내고 시부만 쳐다봤어요. 제가 들은 소리가 진짜가 맞는지 궁금할 정도였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혼이라니. 이유를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5년 동안 애가 들어서지를 않았어요. 몸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태껏 유예 기간을 줬는데도 애가 안 생기는 거면 우리가 며느리로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부의 말에 저는 확 열이 뻗쳤어요. 시부모에게 대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이상으로 부모님이 받을 상처가 걱정됐죠. 새해 연초부터 이런 무식하고 더러운 말을 들을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저도 시부에게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죠. 아버님, 그 이야기는 제 남편하고 이야기가 된 건가요? 남편도 저랑 이혼하겠다고 했나요? 묻지도 않았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면 따라야 하는 게 아들 아니냐?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도 자식이 부모를 이겨먹으려는 건 말도 안 되지. 그러세요? 그런데 아버님이 하신 그 대사는 저희 쪽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애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큰 건 저예요.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고 하는 말씀이세요? 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한 일을 남편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 몸에 이상이 없으니 자연 임신 시도해보자는 말에 의사가 지정해준 날짜에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늦게 들어와서 피곤하다면서 자기 바쁘고 애는 저 혼자 만드나요? 남편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애는 못 만들어요. 저한테 비싼 보약 남발하지 마시고 제 남편한테 일 똑바로 하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 말에 시부의 얼굴이 벌겋게 되더니 남편을 쳐다보더군요. 너 며느리 말이 다 사실이냐? 아버지, 사실은 저는 아직 애는 좀... 남편의 뜻밖의 말에 시부모는 너무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웃긴지. 뭐라고? 그럼 며느리 말대로 네가 애를 안 만들려고 한 거라고? 애가 있으면 피곤할 것 같아서요. 제 주변에서도 애는 최대한 늦게 가지라고 하기도 했고요. 남편의 말에 시부가 완전 당황한 모양이더군요.
그러면 나한테 말을 먼저 해야 했을 거 아니야?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어? 내가 손주 보고 싶다고 몇 번을 말했잖아. 그거야 아버지 생각이고, 저는 제 생각이 따로 있으니까요. 제 계획대로면 저희 나이도 그리 많지 않으니 한 2년 정도 더 있다가 애를 만들 생각이었는데. 야, 이놈아! 시부의 노성이 터져 나오고서야 남편 놈은 입을 꾹 닫아버리더군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은 당황함이 분노로 바뀌어버렸고요. 사돈, 부부 사이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던데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던 듯하군요. 아드님이 그런 생각인지도 모르시고 저희까지 초대해서 애를 못 낳으면 이혼을 시킨다고요? 우리 애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사위가 문제였는데 왜 저희를 초대한 자리에서 굳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을 하셨어요? 대단한 집안이네요. 도리어 저희 쪽에서 제안하고 싶네요. 1년 안에 생기지 않으면 저희가 딸을 되돌려 받을게요. 그럼 되겠어요? 결국 시부는 말 꺼내고 본전도 못 찾은 채 서둘러 식당 밖으로 나갔어요. 물론 시모도 황급히 물건 챙겨서 쫓아가더군요. 남편은 시부에게 혼날까 싶어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따졌어요. 당신 아버님이 저런 말 하실 거 미리 알았어? 나도 몰랐어. 설마 그런 말을 하실 줄 정말 몰랐다고. 당신이야말로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난 다 당신 생각해서 애를 늦게 가지려고 한 것뿐인데 내가 도대체 뭐가 되냐고. 뭐가 되긴? 마누라 속이고 시부모까지 속인 놈이 됐지. 차라리 나한테 말이라도 했으면 내가 속이라도 덜 상하지. 너 여태껏 내가 하자 있는 인간처럼 취급받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 나한테 불임의 책임을 다 떠넘기고 너는 일부러 임신 안 되도록 노력한 거였잖아. 네 행동이 나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당신이 왜 상처를 받아? 아버지한테 혼나는 건 난데. 앞으로도 얼마나 들들 볶이겠어. 볶여. 나도 여태껏 계속 들들 볶였으니까. 당신이라고 거기에서 자유로우라는 법은 없잖아. 게다가 시부모님이 아셨으니까 잘 됐네. 당신이 앞으로 좀만 노력하면 손주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남편은 너무도 뻔뻔하게 제 탓을 하고 있었어요. 임신 문제로 시부모와 저 사이에 트러블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모른 채 했고, 일부러 임신이 되지 않도록 조장했다는 사실은 정말 배신감이 너무 느껴지는 일이었죠. 게다가 그 모든 일이 친정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더 마음 아팠어요. 결혼해서 잘 살 거라 생각한 딸이 시댁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았는지 알게 된 부모님의 기분은 너무도 좋지 않아 보였어요. 딸아, 네가 이혼하고 싶다면 아빠는 너 안 말린다. 이런 집안에 있다가는 네가 더 고생이야. 이혼녀라는 딱지를 달더라도 아빠는 내 딸이 힘든 거 보기 싫어. 그러니까 힘들면 나와.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알았지?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런 말을 한 아버지는 남편에게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식당에서 나가버렸어요. 제대로 아버지에게 찍혀버린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투덜거리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시부모의 참견은 제가 아니라 남편에게 모두 돌아갔죠. 시부모는 틈날 때마다 전화와서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더군요. 제게 왔어야 할 전화는 이제 모조리 남편의 몫이 되었죠. 그쯤 되니 남편은 제가 얼마나 불편하게 살았는지, 아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됐죠. 끊임없이 밀려오는 손주에 대한 집착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맡고 있으니 제가 힘든지 알 수밖에요. 당신이 괜히 그런 말 하는 바람에 나까지 이게 뭐냐고. 그러게,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그리고 4년 동안 나한테 덤탱이 씌워서 편하게 살았으면 이제는 좀 당신이 가져갈 때도 되지 않았어? 나만 괴로우라는 법은 어딨어? 당신도 책임을 져야 할 일이잖아. 당신이랑 무슨 말을 해. 됐다 됐어. 당신 이럴수록 애 낳는 일에 협조 안 할 거야. 상관없어. 나중에 또 당신 탓이라고 시부모님께 이르면 되지. 당신이 그 잔소리 다 들을 생각이면 그렇게 해. 나도 애는 가지고 싶지만
내 애를 귀찮은 존재 취급하는 사람 사이에서 낳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찡찡대는 남편의 짜증을 보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로 빈말이 아니라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절실했거든요. 어쨌든 이번 일로 시부모는 나에게 임신에 대한 구박을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에게도 큰 잘못이 있다는 걸 안 이상 저한테만 뭐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결국은 남편을 들들 볶아댔어요. 그 사건이 있은 후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신을 시도했어요. 솔직히 남편 놈 믿을 거 없고 애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낳아봤자 남편 놈이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시부모가 있으니 애한테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것도 남자아이일 때 일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로 저와 남편은 시험관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는지 2번이나 실패를 했어요. 남편은 제게 난 화가 아직 풀리지 않은 건지 자연 임신은 시도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일 마치고 시댁으로 오라고요. 평소에도 시댁에 자주 가는 남편인지라 별 생각 없이 시댁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벗는데 웬 여성 구두가 보이더군요. 이게 뭔가 싶어 보는데 아무리 봐도 시모가 쓸만한 구두는 아니었어요. 일단 높은 하이힐에 굽이 얇았고 디자인도 젊은 사람용이었거든요. 손님이 왔나 싶은 생각에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에 남편과 시부모 그리고 웬 여자가 하나 앉아있더군요. 너 이리 와서 앉거라.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시부는 저를 보더니 말을 꺼내기를 힘들어했어요. 이상한 일이었죠. 시부와 시모만큼 제게 막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말을 고르고 있는 걸 보니 말이죠. 게다가 시모도 저를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보고 있었고 남편 놈은 대놓고 제 눈을 피했어요. 손님이 오셨네요? 손님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저는 우선 말을 꺼내봤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저 이 사람 애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아이 임신했고요. 저희 사이 허락 맡으려고 여기 온 거예요.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아이 존재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차분하고 교양 있는 말투였어요. 그리고 그런 차분하고 교양 있는 말투로 정신 나간 말을 짓거리고 있었죠. 저는 너무 당황해서 남편부터 쳐다봤어요. 당신,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저 여자 하는 말이 맞아? 진짜로 그래? 당신 나 몰래 바람 피우느라 여태껏 애 낳는데 협조 안 한 거야? 제 말에도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미친놈아, 말 좀 해보라고. 저 여자가 하는 헛소리가 다 맞는 말이냐고 묻잖아. 다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목소리 좀 줄여. 저 여자가 내 아이 임신한 거 맞아. 그리고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여기 데려온 것도 맞고. 네가 뭔데 여기에 상간녀를 데려와. 너 진짜 미쳤어? 당신 유부남이야. 이 상간녀가 네 아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는 한마디 없이 시부모님한테 상간녀를 인사를 시켜. 그만두래. 뱃속에 아이 충격받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내 듣자 하니 이 처자가 저번 결혼 때 아들을 2이나 낳았더구나. 이미 2을 낳았으니 셋은 쉽겠지. 그리고 아들을 2이나 낳았으면 이번 아이도 아들이 아니겠소? 나는 너희가 이혼하든 말든 상관 안 한다. 그러나 뱃속의 아이는 달라. 저 아이는 우리 집안 핏줄이니까. 대를 이을 아이를 이렇게 홀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그러니 며느라가 네가 양보해야 하지 않겠냐? 손주를 위해서 이혼하고 집 나가거라. 시부의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어요. 늙어서 노망이 들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러지 않고서야 결혼한 2사람 사이를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떼어낼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상간녀가 이혼녀라는 것이 더 어이없었어요. 아들을 2이나 낳았다는 경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번에도 아들을 낳을지 낳을 수 없을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 말에 혹한 시부가 너무 어이없었어요. 아버님, 아무리 손주가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며느리를 내쫓으실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혼녀요? 저를 내치고 이혼녀를 며느리로 들이시겠다고요? 오호, 그러면 네가 먼저 애를 낳았으면 될 거 아니냐? 아들이 내게 협조를 했든 안 했든 떡두꺼비 같은 손주만 내 품에 안겨줬으면 너를 내칠 일이 있었겠어? 네가 잘못한 걸 왜 여기 와서 이 난리야? 시부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중 저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제 말은 듣지도 않을 거란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소리를 질러댔어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거든요. 제가 보낸 그 시간들은 도대체 무엇이며 이럴 거였으면 왜 결혼을 시켰냐 하는 생각 때문에요.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겪었던 일들은요? 구박하고 화내고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이제 필요 없으니 나가라. 아주 대단하시네요. 그 손주가 그렇게 대단한 손주예요? 그리고 당신, 어떻게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그러게, 당신이 처음부터 잘했어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매번 짜증내고 화풀이하고 나한테 떠넘기니까 나도 당신하고 엮이고 싶지 않은 거라고.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 이혼하자. 나 당신하고는 못 살아. 이 사람이 나한테 더 잘해줘. 남편놈도 마찬가지였죠. 짜증내고 화풀이를 하는 게 오로지 제 잘못 때문이었을까요? 본인이 잘못한 건 생각지도 않고 제 탓만 하는 놈을 남편이라 믿으며 5년을 살았던 제가 정말로 바보 같고 미련곰탱이 같았죠. 이혼을 왜 네가 결정해? 지금 이 상황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나야. 그 여자가 당신한테 잘해줘? 그래, 그렇겠지. 지금은 그 여자도 결혼 초에 나처럼 잘해주겠지. 그런데 그 뱃속에 애가 여자아이면? 혹시라도 잘못돼서 태어나지도 못한다면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계속 잘해줄까? 단순하잖아. 사람 안 변해. 그 말은 당신도 당신 부모님도 안 변한다는 뜻이야. 원하던 아들 얻지 못하면 화내실 거 뻔하고 짜증낼 거 뻔한데 내가 당하던 것 그대로 당하면 그 여자는 화 안 낼 것 같아? 친정 부모님 다 모셔서 1년 안에 아들 안 낳아주면 이혼시키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시겠지. 안 그래? 아, 이야기하니까 나도 이혼하고 싶어졌네. 그래, 이혼하자. 대신 당신 책임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 아니면 나 이혼 못 해줘. 쉽게 이혼할 생각 절대로 하지 마.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딱 다 가져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제 말에 남편놈은 꿈쩍도 안 했지만 옆에 있던 여자가 눈에 띄게 불안해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제가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알고 나니 이 집안에 발을 들이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하게 상간녀에게도 화를 꾹 참으며 웃으면서 말해줬죠. 제 말 잘 들었죠? 뱃속에 애가 딸이면 들들 볶일 생각하세요. 친척들 앞에서 성녀라는 말을 듣는 것도 익숙해질 거고 사람들 앞에서 여자로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익숙해질 거예요. 마지막은 친정 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이혼 이야기 듣게 될지도 모르죠. 제가 당했던 일 생각하면 이런 집 오고 싶지 않으실 텐데 제 발로 들어오셨으니 잘 버티세요. 하긴 아들만 있으면 며느리가 죽던 살던 상관없는 분들이니 뱃속에 애가 아들이면 걱정할 것도 없겠네요. 상간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입꼬리가 굳어있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 보여준 그 여유롭고 자신만만한 표정은 사라졌죠. 이 집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제야 감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놈과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합의로 하려고 했는데 남편놈이 생각보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쪼잔하게 구는 바람에 소송으로 넘어갔죠. 자기한테 이득될 건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도 같이 진행했어요. 상간녀에게 등기를 직접 전해주려고 그 여자의 집 주소로 찾아갔는데 상간녀는 없고 웬 남자가 그 집에서 나오더군요.
저는 혹시나 싶어서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남자는 남자아이 둘을 데리고 나왔더군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에 정지영 씨 계신가요? 누구신데요? 저 정지영 씨한테 상간녀 소송한 사람이에요. 혹시 집에 계신가요? 그 여자 집 나갔어요. 꼴랑 1년 살아놓고 집 주소 여기로 해놓는 바람에 제가 요새 많이 귀찮아요. 주소는 저도 모르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1년요? 왜 1년만 살아요? 이 아이들은 그 여자 아이들 아닌가요? 저는 남자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을 봤어요. 분명히 시부가 말한 아들 둘을 낳았다는 건 이 아이들을 말하는 거였을 텐데요. 이 아이들은 그 여자애들 아닙니다. 제 아이들이고 제 전처가 낳은 아이예요. 남자가 무척 화가 난 듯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상간녀는 직접 두 아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아이를 낳아본 적이 있는 걸까 싶었죠. 저는 혹시나 해서 그 남자에게 상간녀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남자는 무척 귀찮은 표정으로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자리를 떴어요. 그렇지만 그 몇 가지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정보를 얻게 됐죠. 상간녀가 주장했던 아들 둘은 상간녀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상간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집을 팔아야 할 정도로 낭비가 심해서 남자가 그 여자와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이혼을 요구하는 이 남자에게 돈 없는 남자 자기 쪽에서 사양이라며 비웃고는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내용을 혼자 알고 있긴 아깝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요. 저는 상간녀의 전 남편과 나눈 이야기를 다 말해주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하려니 남편은 들은 채도 하지 않을 것 같고 이 정보에 민감한 시부모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여전히 저장되어 있는 시모에게 전화했어요. 이혼이 완료되면 가장 먼저 지울 번호들이긴 했지만요. 네가 무슨 일이냐? 이제 와서 이혼 번복하려는 건 아니지? 그럴 리가요. 제가 재밌는 소식을 들어서 연락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님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너한테 들을 말 없다. 세아가 챙기느라 바빠. 그 세아가 말인데요. 알고 계시죠? 아들을 둘이나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 등기 보내려고 그 여자가 말한 주소로 갔는데 그 여자 전 남편이 아들 둘이랑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글쎄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는 세아가는 한 번도 자식을 낳아본 적 없는 여자라네요. 그 아들 둘은 그 남자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들들이래요. 이상하죠? 거짓말하지 말거라. 네가 우리 아들하고 다시 어떻게든 잘해보고 싶어서 새아가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착각 마시고요. 저는 이혼 번복할 생각 없어요. 당신네 집안에 온갖 정이 다 떨어졌는데 뭘 다시 붙잡겠어요? 그냥 알고 계시라고 하는 소리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니까요.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혹시 모르니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세요. 애가 잘 크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잖아요. 그쵸? 제가 한 말이 시모의 무엇을 건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모는 대답이 없더군요.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전화를 끊었어요. 이걸로 정말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간녀가 실제로 아이를 가지고 잘 살고 있으면 제가 한 일들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겠죠. 하지만 만에 하나 뱃속의 아이가 딸이기라도 한다면 그 집안은 뒤집어질 거예요. 제 속이 뒤집어진 것보다 더 크게 말이죠. 작은 복수를 하고 저는 이혼이 완료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혼이 되고 전 남편의 재혼 소식이 들리더군요. 그때는 정말 짜증이 났어요. 알고 있는 순서였지만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비참한데 둘이 즐겁게 지낼 거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곧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상간녀와 시모의 이야기 말이죠.
예전에 알고 지내던 남편 친구의 와이프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부부 동반 모임하면서 꽤 친해진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빠르게 연락이 와선 제 궁금증을 없애주었어요. 그 집안 완전 난리도 아니잖아. 자기 시무가 얼마 전에 그 여자 데리고 산부인과 갔거든? 상간녀가 안 가도 된다고 애 잘 크고 있다고 했는데도 너네 시무가 얼마나 끈덕지게 요구했는지. 결국은 네 전남편까지 합세해서 상간녀를 산부인과에 데려갔대. 안 가려고 그렇게 용썼다는데 그 이유가 다 있었더라고. 왜? 딸이라도 가졌대? 요즘 세상에 딸 가진 것도 축하할 일이잖아. 딸이라도 가졌으면 다행이지. 아예 애가 없었다고 하더라고. 임신도 안 했으면서 임신이라고 속였대. 간도 크지. 어떻게 손 귀한 집에 들어가면서 거짓으로 임신을 꾸며? 그 말에 저도 깜짝 놀라버렸어요. 저는 당연히 임신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임신도 안 하고서 애를 가졌다는 거짓말을 하고 유부남을 꼬실 수 있는지. 하긴 그 집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애는 나중에 만들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여자는 어째서 순순히 산부인과를 따라갔을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뭐? 임신 자체가 아니었다고? 그럼 산부인과를 왜 갔어? 미친 거 아니야? 애가 없는데 거길 왜 가? 그 여자도 바보네. 그게 아니라 완전 억지로 끌고 갔나 봐. 식사하러 간다고 해놓고 그 위층에 있는 산부인과로 냅다 데려간 거지. 결국 도망도 못 치고 거짓 임신 들킨 거지 뭐. 게다가 그뿐이면 말도 안 해. 왜? 또 뭐가 있어? 너네 시엄마가 아들을 둘이나 낳았다는데 하면서 애가 빨리 들어설 수 있는지 물어봤다더라고. 그런데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더니 기어코 검사를 한 모양이더라고. 근데 난수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 듣고 너네 시엄마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더라. 그 병원이 아수라장이 됐다더라고. 그 소식이면 진짜 쓰러질 만도 할 것 같았어요. 손주를 위해서 며느리를 내치고 새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알고 보니 꽝이었다고 한다면 혈압이 오를 대로 오르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는 제가 신경 써줄 문제는 아니지만요. 이게 바로 혹 하나 때려다가 혹 하나 더 붙인 거지. 너네 시부모도 진짜 징글징글해. 애가 안 생긴다고 며느리를 갈아치는 시댁이 어딨니? 게다가 그렇게 아들아들 거리더니 결국은 사기 당한 거 봐. 그리고 너 상간녀한테 따로 복수는 안 해도 되겠더라. 아주 너네 시모랑 시부가 여자를 잡는 댄다. 허구한 날 불러대서 일 시키고 짜증내고 이혼은 언제 할 거냐고 매번 묻는다네. 게다가 그것 때문에 네 전남편한테 짜증내서 네 전남편도 우리 남편한테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고 말했다더라고. 이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생겼지. 전남편 놈이 재혼하자마자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어찌나 기분이 상쾌하던지. 솔직히 둘이 좋게 헤어졌다면 또 모르겠지만 정말 나쁘게 헤어진 축에 속하다 보니 전남편의 나쁜 소식이 제게는 기쁜 소식이 되어버렸거든요. 눈에 안 봐도 선했죠. 그 상간녀가 남편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겠어요. 시모와 시부가 상간녀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상간녀는 남편을 괴롭게 하고 있겠죠.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요. 저는 임신이 가능한 몸이었는데 전 남편의 협조가 없어서 못했지만 상간녀는 이미 구조적으로 임신이 불가한 판정을 받은 터라 시부모도 애가 탈 것이 뻔했어요. 또 저한테 했던 것처럼 구박할 게 분명했죠. 그렇지만 상간녀도 만만한 여자는 아니잖아요. 1년 만에 남자 재산 다 빼먹고 날랐다는데 이번에도 그 재산 빼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겠어요? 제가 알려줄 의리 같은 건 없으니 잠자코 있지만 말이죠. 어쨌든 친구에게 이야기 들어보니 그 집구석은 여전히 콩가루에 풍비박산이 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일까요? 이혼을 하고 마음이 무척 허하고 부글거렸는데 차분하게 가라앉더군요. 그리고 그 집구석이 잘못되기만을 바라던 집착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아팠던 만큼 그 사람들도 아프기를 바랬는데 정말로 그렇게 돼서
솔직하게 말해서 편안해진 것 같아요. 친구에게 그 말을 들은 뒤로는 가끔 그 집안 사정에 대해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제가 재혼을 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듣지 않게 됐고요. 재혼 상대는 제 아픔을 충분히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재혼한 남편은 초혼이고 저는 재혼이라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켠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제가 임신을 하면서 그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죠.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제가 불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몸에 이상은 없는데 임신이 5년 동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피임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어요. 어차피 생기지 않겠지 하는 체념의 마음이요. 그래서 재혼한 남편에게는 결혼에 아이가 중요한 요소라면 나를 선택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는 말까지 했었어요. 아이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말라고요. 원한다면 시험관은 시도할 수 있는데 그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했죠. 헛된 기대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지금의 남편은 도리어 제게 프로포즈를 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생겨서 지금 남편의 부모님을 설득시킬 수 있었어요. 이혼하고 2년 만에 결혼하게 된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재회를 했어요. 바로 산부인과였죠. 시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상간녀도 같이 있더군요. 참 반갑더라고요. 임신이란 지옥에서 여전히 허우적대는 둘의 얼굴을 봐서 그랬을까요? 상간녀는 무척 달라져 있더군요. 시모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 수 있을 만큼 꾸미기는커녕 피부도 칙칙하고 눈빛이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죠. 제가 산부인과 안으로 들어서자 전 시모가 저를 발견하고는 살짝 놀라더니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저를 다시 밖으로 밀어내더라고요. 나한테 무슨 말을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걸까 궁금해서 여유롭게 따라 나갔죠. 그때 쌍둥이 유모차를 끌고 뒤따라오던 지금의 남편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당신 어디가? 접수했어? 당신이 들어가서 접수 좀 해줘. 나 잠깐 이야기만 하고 들어갈게. 애기들 울면 분유 좀 주고. 우리 이야기를 듣던 전 시모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제게 말하더군요. 너도 대단하구나. 어디서 애 딸린 남자 만나서는 엄마 행세야? 거기 총각은 알아요? 이 여자가 애도 못 낳는 성녀라는 거. 알고도 결혼을 할 마음이 들던가? 아무리 애 키워줄 엄마를 찾는다고 해도 애를 한 번도 낳아본 적 없는 여자한테 애를 맡기면 어쩌나? 발끈한 제가 한마디 하려는데 남편이 먼저 나섰어요. 뭐라고요?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이 애들 우리 와이프 아이들이에요. 와이프 배 아파 낳은 제 아이들이요. 그리고 누구신데 남의 가정사에 이런 식으로 불쾌하게 간섭하십니까? 여보, 그만해. 말 안 통하는 사람이야. 전 남편 어머니. 그러면 더더욱 당신이랑 만나면 안 되지. 지금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스트레스라도 받아봐. 태교에 너무 안 좋을 텐데. 병원 바꿀래? 아니면 시간대를 좀 바꿀까? 아니야, 그냥 들어가 있어. 금방 끝내고 들어갈 테니까. 시모는 저와 남편의 대화에 깜짝 놀란 듯 보였어요. 하긴 이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애엄마라는 게 믿기지 않았나 보더군요. 남편이 못마땅한 모습으로 시모를 노려보다 안으로 들어가자 시모가 저한테 온갖 말을 다 쏘아붙이더군요. 네가 정말로 저 아이들 엄마야? 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한테는 아들 하나 낳아주지도 않더니 다른 남자한테 홀라당 시집 가더니 애를 그렇게 낳아줘? 너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간 애를 안 낳아준 거니? 정말로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니고 단순히 어머니 아들이 애 낳는데 협조를 안 한 것뿐이에요. 저도 제가 여태껏 불임인지 알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문제는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드님한테 있는 거겠죠. 그래도 며느리 데리고 여기 와 있는 거 보니 임신이라도 했나 봐요? 소문으로는 임신 못한다더니 그런 것도 아닌가 보네요. 축하해요. 제 축하에 전 시모가 열이 받았는지 얼굴이 벌개지더군요.
그런데 뭐라 쏘아붙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거 보니 대충 감이 왔죠. 아직 임신이 아니었나 보다라고요. 그 얼굴 보니 아니셨나 보네요. 뭐 그래도 간절하면 생길 거예요. 저도 생겼으니까요. 너, 네가 그런 식으로 이혼만 안 했어도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 너 때문에 우리 집에 재소음 붙은 거야. 네가 아니었으면 벌써 우리 집 대를 이을 손주를 내 손으로 안아봤을 텐데. 네가 초를 치는 바람에 일이 다 꼬였잖아. 제 탓이 하고 싶은 건 알겠어요. 첫 번째 며느리가 꽝이라서 갈아치우고 새 며느리 들였는데도 손주를 보는 게 힘들어서 열받는 거 충분히 알겠어요. 그렇지만 저한테 괜히 화풀이는 하지 마시죠. 그게 제 탓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집안이랑 관계없는 사람이니까요. 더 이상 저를 물고 늘어지지 마시라고요.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시잖아요. 그쵸? 하긴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어머님 아드님도 문제는 있죠. 어디서 사기꾼 같은 여자한테 엮여서 조강지처 버리고 새 여자 갈아탔는데 조강지처보다 더 곤란한 상황일 테니까요. 아, 그러고 보니 집안 사정은 괜찮아요? 그때 그 여자 전 남편이 그랬거든요. 1년 만에 자기 전 재산 털어먹은 여자라고요. 그래도 이 집에서는 오래가네요. 제 말에 시모는 부들부들 떨며 분노하는 듯 하더니 대답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 새 며느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임신이 힘들다던 며느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임신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전 남편은 결국 이혼을 했더라고요. 친구가 알려주는데 정말 웃겼어요. 이번에는 시모가 두 사람 강제로 이혼시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걸 전 남편은 막지도 않았다고 해요. 부부관계도 벌써 끝이 난 모양이더군요.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남아있었으면 시모가 혼자 저런다고 정말로 헤어지지는 않았겠죠. 전 남편은 제가 한 말을 그대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혼 이야기 나왔을 때 그 여자가 자기한테 잘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 안 변한다고. 애를 가지지 못하는 상간녀 때문에 시부모는 상간녀를 괴롭히고 상간녀는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풀었겠죠. 남아 선호 사상에 찌들은 시부모도 그대로고 그저 자기한테만 잘해주길 원하는 남편놈도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 며느리 와이프가 바뀌어도 그 집 구석은 그대로인 거예요. 시모는 제가 망쳤다고 말했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본인들이 다 망친 거죠. 그래놓고 남 탓하는 거 보면 참으로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 일로 전 남편은 두 번째 결혼을 빛과 같은 속도로 파토내고 다시 혼자가 돼서 독신으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는 그런 전 남편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려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하는데 나서는 여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그 집에서 벌어진 일들을 알고 나면 그 누구도 나서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도 그 집에서는 대가 끊기게 된 것에 대해 걱정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꼭 제 욕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치만 그 집안 대 끊기는 건 그 집 유별난 시부모 때문이죠. 저야 이렇게 아들 낳고 잘 살고 있는걸요. 제가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는 걸 알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 이야기하고 다닌 모양이었어요. 여우 같은 년이 다른 남자 꼬셔서 애 봤다면서 말이죠. 여우던 뭐던 애 낳아줄 며느리 내쫓은 건 생각도 않고 오로지 며느리 탓만 하는 거 보니 그 집도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는 생각을 해요. 얼마 전 마주치고 나서 저의 과거가 생각나 이렇게 글을 올려보게 됐어요. 그때의 기억들은 생각할수록 정신을 갉아먹는 일들이라 깊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벗어났고 저는 다른 사람과 잘 살고 있으니까요. 이혼을 잘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혼자 참지 마세요. 혼자만 잘하려고 하다간 정신이 나가버릴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지옥으로 들어가려는 입구에서 누군가 저를 막아주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 누군가를 은인으로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좀 달라요. 저를 막아주었던 은인이 선의로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번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며 고민에 시달렸던 저를 구해준 사람이 저의 상간녀였거든요. 지인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잘 됐다며 웃으며 소리칠 정도로 절묘했던 저의 이혼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됐네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제 이혼의 시작은 직장으로 찾아온 한 사람 덕분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급히 나오는데 한 여자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저는 급히 저를 찾았다는 여성을 안으로 들였어요. 당신이 이영준 씨 와이프예요? 저보다 한참 나이가 어릴 것 같은 그 여자는 무례한 태도로 팔짱을 끼고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군요. 예, 그 사람이 제 남편이긴 한데 무슨 일로 그러시죠? 사람 많은 데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당신 남편이랑 빨리 헤어져요. 싫다는 남자 붙잡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매달리면 마음이 다시 돌아가기라도 할 것 같아요. 아줌마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곤란한지 아냐고요. 한눈에 봐도 젊고 예쁜 여자였어요. 개구쟁이 아들 둘과 그보다 더 말을 듣지 않는 남편을 돌보느라 늙어 빠지고 쓸모없어진 제 모습이 초라해질 만큼이요.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이렇게 예쁜 여자가 다 늙어 빠진 남편과 그렇고 그런 관계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할 만큼 늘씬하고 잘 꾸민 그런 여자였죠. 그리고 저런 말을 꺼낼 줄은 더욱 상상 못했고요. 정리 중이라 시끄러웠던 곳이 조용해졌어요.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직장 동료들이 다 들었거든요. 우리 남편이랑 뭐요? 저희 사귀는 사이예요. 무늬만 부부인 그쪽이랑은 완전 다르거든요. 뱃속에는 아이까지 있는데 깨끗하게 이혼해 줄 거죠? 여기까지 찾아온 이상 저도 맨입으로 이혼하라는 건 아니에요. 상간녀 소송 할 거면 해요. 그 사람이 다 갚아주기로 이미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눈치껏 좀 빠져줘요, 아줌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갔어요. 동료들 앞에서 남편의 불륜이 탄로났다는 수치스러움과 지금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가게 해줄 거라는 안도감이 저를 가득 채웠거든요. 차분하게 생각해보니 도리어 제게 반가운 말이더군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이런 말을 하는 상간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했거든요. 그래요? 그렇게나 사랑하신다고요? 그럼 이혼해 드릴게요. 그 늙고 볼품없는 남자를 원한다면 드릴게요. 꼭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세요. 제 말에 상간녀는 생각보다 더 크게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럴 수밖에요. 모진 소리 들을 거 각오하고 여길 찾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선뜻 이혼해주겠다니 본인도 당황스러운 거겠죠. 저는 웃어줬어요. 이 수치스러움과 쪽팔림보다도 눈앞에 상간녀가 저 대신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걸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상간녀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된 건 5년 전이었어요. 시부가 무척 많이 아팠던 때였죠. 남편은 사업으로 바쁜 사람이었지만 부모 생각은 지극한 효자라 바쁜 자기 대신 제게 시부모를 잘 모셔달라 했었어요. 당시 남편은 사업으로 많이 바쁜 상태였고 어쩔 수 없이 제게 그 수발의 몫이 돌아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 참 잘한다, 때로는 너무 힘들겠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저는 시부모 수발의 진심이었어요.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만약 제 수고로움이 힘들어 보이지 않으면 남편이 합가 이야기를 꺼낼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눈에 띄게 열심히 한 면이 있었죠. 처음에는 아픈 시부도 그런 시부를 간병하는 시모도 제 수발이 당연하다는 듯 여기더라고요. 일을 하며 아이까지 돌보는 제가 일을 마치고 시댁을 찾아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놓고 반찬하고 솔직히
어마어마한 양의 일을 처리했다고 보면 돼요. 합가하면 더 편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합가했었어 봐요. 이런 일 말고도 신경 써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시무는 매번 제게 거리낌 없이 요구사항을 말했어요. 집 청소가 어떻다, 반찬이 어떻다, 신경 좀 써라 등등. 선의로 하는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시곤 했거든요. 남편도 제 스트레스에 한몫하긴 했죠. 시댁 상태가 말이 아닌데다가 저에게 그 수발까지 요구했으면 자주 시댁에 와서 들여다보기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남편은 매번 바빴어요. 사업하느라 바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정말 주말 부부만큼 보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거든요. 그때쯤에는 아들들도 아빠를 찾지 않는 게 당연한 일이 됐을 정도였고요. 제게 생활비를 많이 주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저금을 하며 착실히 모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다 착각이었지만요. 시부모를 모시고 병원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시부 상태가 나쁘다는 말에 급히 눈치 보며 연차까지 쓰고 나와 두 분을 모시고 갔다 오던 길이었거든요. 두 분 심기는 많이 불편했어요. 이거 봐라. 네가 같이 살고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지 않니? 갑자기 아버지 쓰러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 너희 진짜 합가할 생각 없는 거니? 네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남편이 싫다고 할 리가 없지 않니? 어머님, 아들들 이사하면 학교도 다 옮겨야 하고 애들 친구들하고도 다 헤어져야 하잖아요. 예민한 나이인데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제 직장도 시댁에서는 너무 멀어서. 그러니 하는 말 아니냐? 직장을 우리 집 근처로 옮기던지. 그리고 손주들이야 뭐가 그리 중요해? 어른들부터 잘 챙겨야 아랫사람들이 잘 되는 거야. 그간의 제 노고 따위는 가뿐히 씹어드시는 시모 말에 기분이 상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제 시간, 노동력, 정신노동까지 써야 하는 일인데 합가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간곡하게 안 된다며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길을 잘못 들게 됐어요. 시모 말 때문에 화가 나서 빠져야 하는 길에 빠지지 못하고 직진하게 됐거든요. 또 한참 둘러가야 된다는 생각에 한숨을 쉬는데 옆 차선에 어디서 많이 보던 차가 한 대 있더군요. 남편 차였어요. 반가운 마음과 화가 나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죠. 남편 때문에 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냐 싶은 마음이 깊은 곳 한켠에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어디야? 나? 지금 지방 내려와 있어. 오늘 좀 바빠서 일찍 못 들어가. 그렇게 말하고 끊더라고요. 제 눈앞에 뻔히 남편 차가 있는데 말이죠. 그 차에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닐 일도 없었어요. 워낙 애지중지하던 차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뒤에 시부모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남편의 차를 뒤쫓았어요. 왠지 모를 싸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차가 도착한 곳은 모텔촌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건 남편과 웬 여자였죠. 얘, 집에는 안 가고 여기는 왜 와? 시모 말도 무시하고 저는 차에서 튀어나가며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제 말에 남편이 깜짝 놀란 듯 뒤돌아보더군요. 제 얼굴을 발견하고는 팔짱 끼고 있던 여자 손까지 놔버리고요. 여자는 놀랐는지 후다닥 도망가 버렸어요. 여보, 당신이 여길 어떻게... 내가 할 말이지.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그것도 새파랗게 젊은 여자랑. 여태껏 바쁘다더니 바람 피고 있었던 거야? 너 지금 바람 피면서 나한테 시부모님 수발 들도록 만들었어? 여보, 그게 아니라 저 여자랑은 그냥 잠깐 쉬려고 온 거야. 떳떳하면 도망은 왜 가? 그리고 쉬려면 혼자 쉬지. 왜 당신이 그 여자랑 같이 들어가서 쉬어? 그것도 모텔에서.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래? 애들이며 시부모님이며 다 나한테 맡겨두고 다른 년이랑 바람이나? 네가 사람이니? 사람이야. 이딴 짓 해놓고 나한테 합가하자고. 왜? 나 시댁에 처박아두고 다른 년이랑 더 편하게 붙어 먹으려고?
둘이 큰 소리를 내고 있으니 시모가 나왔더군요.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가 여기 왜? 아버님 갑자기 상태 안 좋아져서 내가 두 분 모시고 병원 다녀오던 길이야. 연차까지 쓰고 병원 갔다 오는 길에 당신 차 보여서 따라온 거야. 그런데 나한테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미안해, 여보. 정말 딱 한 번 만난 사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 없었어. 거짓말하지 마. 한 번 만난 여자 아니잖아. 당신이 원하면 이혼해 줄게.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면 되지. 무슨 헛소리야?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없어. 진짜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화 풀어, 응? 영준이, 너 이 녀석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며느리를 놔두고 네가 바람을 펴? 이 호로 자식 같으니라고. 남편과 제가 싸우는데 시모가 버럭 화를 내더군요. 저도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아들 사랑이 지극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런 시모가 아들에게 화를 냈으니 저도 당황했죠. 잘못한 놈이 그렇게 뻔뻔하게 용서를 구해? 이 망할 놈의 자식. 네가 부모 보는 앞에서 그런 짓을 하고도. 저는 화가 나서 남편을 두드려 패는 시모를 말리고 제 차에 다시 태웠어요. 화가 끝까지 난 저는 다 때려치우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싶었어요. 그치만 차에는 아픈 시부가 있고 시모도 충격받은 상태이니 어쩔 수 없었죠. 남편에게 모시고 가라고 하려는데 남편에게 급한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는 남편놈 놔두고 시모 다시 태워 시댁으로 향했어요. 합간이 뭐니 제잘되던 시모도 아무 말 없어졌고요. 시댁에 시부모님을 모셔두고 나오려는데 시모가 절 붙잡더군요. 너희 정말 이혼할 거니? 그건 아니지? 모르겠어요. 약 받아온 건 식탁에 둘게요. 그리고 좀 있으면 제가 배달해 놓은 갈비탕도 올 거예요. 결제했으니 받아서 드시기만 하세요.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한 번만 용서해 주거라. 내가 너에게 사과하마.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지 않니? 대신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너희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지? 그거 너한테 주마. 아들이 둘이나 있고 여태껏 가정 잘 꾸려왔으니 이혼은 하지 말거라.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사람 마음이 떠난 거면 제가 뭘 해도 원상복구는 안 될 거예요. 내가 아들 녀석 호되게 혼내주마.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라. 그 녀석도 잘 알 거야. 그 여자랑 깊은 관계였으면 그 자리에서 더 당당하게 굴었겠지. 그런 것도 아니지 않니? 필시 그냥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걸 거야. 내가 크게 혼낼 테니 네가 한 번만 눈 딱 감아줘. 저는 아무 말 않고 시댁을 나왔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과 밖에서 크게 싸웠어요. 애들 앞에서 싸우는 꼴 보여주기 싫어서 남편 차 안에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고 말 것도 없어. 나 진짜로 그냥 가볍게 만났고 진지한 사이도 아니었어. 가볍게 만나서 모텔이야?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 나는 당신이 그런 짓 한 거 절대로 용서 못해.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으면서 그딴 짓을 해? 집에 당신이 들어오지 않는 동안 나 혼자 집안일에 육아에 시부모 부양까지 다 했어. 당신 일하느라 바쁘다고. 그런데 당신 바람 폈잖아. 여태까지 그랬겠지. 나 일하는 동안 여자 만나고 시부모님 나한테 맡겨두고 몰래 데이트했겠지. 난 절대로 그냥은 못 넘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도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제부터는 나도 도울게. 그럼 됐지? 이번에도 나한테 시부모님 맡겨두고 너는 혼자 싱글라이프 즐기게? 그럴 리 없잖아. 진짜로 미안하다고 생각해. 그니까 이번만 좀 봐줘. 우리 애들 위해서라도. 곧 중학교, 초등학교 들어갈 애들 걱정도 안 돼? 돈 많이 들 때잖아.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진짜로 2번 다시 바람 안 피울게. 그 말을 믿는 건 아니었지만 애들 말은 맞았어요. 사춘기 청소년, 예민한 아이들이었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아빠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가 걸려있는 일에는 언제나 제가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번 일은 없던 일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 각서까지 썼죠. 그 각서가 종이 쪼가리일 뿐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도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나중에 시모에게 다시 결혼 생활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는데 시부와 시모는 저를 데리고 가 시부가 가진 집 명의를 변경해줬어요. 그러고는 남편에게는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몰래 가지고 있다가 힘들 때 써먹을 수도 있을 거고 혹시라도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제게는 남편 모르는 시부 명의의 집이 생겼고 남편은 그 뒤로 조용히 지내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솔직히 시부 명의 집이 생겼다고 해서 제게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참고 사는 이유 중에 시부모님의 당부가 생겼다 뿐이죠. 그 뒤로도 저의 생활은 크게 변함이 없었어요. 가끔 남편 뒤를 캐는 것 말고는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시모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시부는 충격을 받았는지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급히 입원하셨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남편은 골똘히 무언가를 생각하는 모양새였어요. 저에게 건성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며 기분이 나빴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냥 넘어갔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정신이 없을 것 같기도 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상을 다 치르고 시부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시부가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어디 갔냐고 묻고 비밀번호도 잊어버리고 하루는 밖에 나갔다가 집을 못 찾아온 일이 생겼죠. 그렇게 시부를 데리고 병원에 가니 치매 증상이라고 하시더군요. 시모를 잃고 급격한 충격으로 이전부터 보였던 경미했던 인지장애가 더 심해진 거 아닌가 하고 추측했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그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며 집에 돌아왔는데 집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편의 건강검진 결과였어요. 2, 3주 전에 검진을 했는데 그때 결과가 나온 거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우편을 뜯었는데 남편의 간 수치가 좋지 않더군요. 엄청 나쁜 수치는 아니었지만 재검을 하라는 의사소견이 있더군요. 당신 간 수치가 좋지 않아서 재검하라는데? 그 정도 수치는 괜찮아. 어머니 상 치르느라 몸이 좀 피곤했나 봐.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정밀검사 받아봐. 나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아버님 모시고. 아버님 치매라고 하셨어. 이런 상황에 당신 몸까지 아프면 내가 못 버티니까 꼭 재검 받아. 알았지? 제 당부에 남편이 깜짝 놀라더군요. 시부가 치매라는 사실에 놀란 듯 보였죠. 하긴 얼마 전에는 시모상, 이번에는 시부의 치매 소식까지. 제 걱정이 이해가 되기는 했는지 남편이 이참에 검사 받겠다고 하더군요. 그 주 주말에 남편이 정밀검사를 받으러 갔다 왔는데 한눈에 봐도 얼굴이 영 안 좋았어요. 뭐가 이상이 있는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그 뒤에 남편이 저한테 병원을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병원을 방문했다가 남편이 간암 2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의사는 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저는 멍해졌어요. 의사의 말을 듣고 있는데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점점 멀어지는 목소리에 계속 그 생각만 들었어요. 이제 어쩌나 하는. 아픈 시부는 치매에 걸렸으니 내가 돌볼 수 없다 치더라도 아직 대학까지 갈 길이 먼 우리 두 아들과 남편의 암수발까지 어찌드나 하는 생각만 들었죠. 여보, 나 당신한테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알아. 그치만 우리 아들들 생각해서라도 간이식 좀 해줘. 아직 이식해야 한다고 확정난 건 아니잖아. 치료 잘 받아. 우선 이식 안 하고 끝내는 선이면 제일 좋지. 저는 선뜻 이식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제 몸이 축나면 어린 아이들은 어쩌나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섰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남자는 저를 배신한 적이 있으니까요. 아마 남편의 외도를 몰랐다면 저는 기꺼이 제 간도 내어줬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한 번의 외도를 겪었으니 고민이 되는 거였죠. 남편은 집에 있는 동안 간이식에 대해 끈질기게 제게 물어왔지만 저는 계속 그 이야기를 피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들어가게 됐고 남은 저는 남편이 항암 치료받고 돌아올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죠. 암 환자에게 더러운 환경을 제공할 수는 없으니 깨끗하게 집안을 치웠어요. 남편이 쌓아둔 물건들을 청소하는 중에 너무나 충격적인 걸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이혼 신고서였어요. 그것도 작성이 되어 있는 신고서였죠. 제가 써야 할 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빼곡히 채워진 서류를 보며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아마 이 서류가 자신의 암 진단 소식을 듣고 쓰여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암 진단 되기 전에 쓴 거겠죠. 그러니 지금 저한테 간이식 나팔을 불며 해달라고 난리인 거고요. 저는 자리에 앉아 그 분노를 고스란히 곱씹고 있었어요. 정말 욕이 한 바가지 나올 것 같았죠. 제가 뭐 때문에 이 집을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 내 뒤통수를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열받은 저는 청소며 뭐며 다 때려치고 남편이 쓰던 그 방을 그냥 더러워진 그대로 놔둬버렸어요. 그리고 이혼 서류 사진을 찍고 그걸 챙겼어요. 남편 놈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요. 그 다음날 일을 하러 가서도 그 이혼 서류 생각만 했어요. 남편 놈이 왜 나와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는 여자가 있었어요. 남편은 외도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노는 사이라며 헤어졌지만 여태껏 만나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좀 더 깊은 사이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을 그런 생각과 씨름하며 스트레스 받던 제게 그 여자가 찾아온 건 퇴근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제게 남편과 헤어져 달라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여자는 저를 화나게 할 작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화를 내면 낼수록 이혼이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한 듯 하고요. 그렇지만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남편 놈이 그 이야기를 상간녀에게 할 리가 있겠어요? 아프다는 이야기하면 떨어져 나갈 게 분명할 텐데 게다가 수발 들라는 걸 상간녀에게 말할 수나 있겠어요? 그러니 조강지처에게 이혼 서류 낼 시간을 미루면서까지 간이식을 원하는 거겠죠. 이 좋은 기회를 제가 놓칠 필요는 없었죠. 나를 호구로 보는 남편 새끼랑 그런 남편 새끼랑 붙어먹은 상간녀 둘에게 모두 제가 지니고 있는 짐덩이를 넘겨버리면 그만이니까요. 정말이죠? 진짜 그 사람이랑 헤어질 거죠? 그럼요. 헤어져 줄게요. 저도 이미 마음 뜬 사람 붙잡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런데 당신 여기 온 거 남편이 모르죠? 알면 분명히 말렸을 테니까요. 지금 당장 저랑 이혼하면 손해보는 건 남편 놈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상간녀의 저 행동은 남편 상황을 모르고 혼자 벌인 일인 거죠. 상간녀가 이렇게 일을 벌려준 덕분에 저는 지옥의 입구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됐잖아요. 상간녀도 흠칫하더군요. 그러면 내일 이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 앞에서 만나요. 제가 남편도 데리고 나올게요. 어? 그 사람 이번에 출장이라서 며칠 못 본다고 했는데? 제가 데려올 수 있으니까 당신은 아무 말 하지 말고 대학병원 앞으로 오기만 해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이혼 서류도 작성해서 갈 테니까 걱정 말고 와요. 제 말에 상간녀가 의심의 눈빛을 보내더군요. 왜 이렇게 협조적인지 궁금했겠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 사람 저번에도 바람 피웠어요. 두 번째 바람 피면 끝이라고 말했으니 끝인 거예요. 저도 미련 없고 재산 분할만 잘 끝나면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 말에 그제야 의심을 거둔 상간녀가 약속 잊지 말라며 나가더군요.
직장 사람들 중 퇴근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괜찮냐며 묻더라고요. 정말 이 순간에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상간녀가 회사로 찾아올 정도니. 솔직히 상간녀에게 남편을 넘기는 건 열받지 않았으나 저를 이런 비참한 꼴로 만든 건 정말 열받았어요. 게다가 남편이 앞에서는 나뿐이라며 동정심사게 말하고는 상간녀에게는 아프다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고 저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무척 들었죠. 사랑하는 상간녀에게는 고생도 시키지 않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남편 새끼 계획대로 해줄 필요 없잖아요. 그날은 남편이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항암을 하고 내려오는 남편을 데리고 대학병원 앞에 있는 카페로 가서 앉았어요. 남편은 첫 번째 항암제가 크게 나쁘지 않았는지 저번보다는 좀 더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여보, 여기는 왜 왔어? 커피 마시고 싶으면 테이크아웃해서 가면 되지. 왜 굳이 들어와서 마셔? 아, 오늘 여기서 만날 사람 있거든. 걱정하지 마. 곧 올 거야. 그 사람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꼭 전해줘야 하거든. 그럼 난 차에 가 있으면 안 돼? 안 돼. 당신도 옆에 꼭 있어야 해. 당신 건강도 걱정되고. 옆에 있어도 불편하지는 않을 거야. 당신도 아는 사람이거든.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간녀가 카페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앉아있는 저와 뒤돌아 앉아있는 남편을 보며 환하게 웃음 지으면서요. 저도 일어나면서 아는 척했죠. 남편이 뒤를 돌아보는데 그 모습에 정말 웃음이 날 뻔했어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으니까요. 약속 지켰네요. 이혼하기로 이야기 다 된 거 맞죠? 자기는 출장 간다더니 벌써 끝난 거야? 그럼 나한테 와야지. 와이프한테 잡혀서는. 당당하게 임신을 요구하는 상간녀 앞에 제가 이혼 신고 서류를 내놨어요. 남편이 제가 쓸 곳만 비워둔 신고서를 채워서 말이죠. 그걸 본 남편의 눈동자가 동그랗게 떠지더니 저와 서류를 왔다 갔다 보기 바쁘더군요. 이혼해줘. 어제 당신 애인이 내 직장까지 찾아와서 이혼하라며 난리더라고. 열받아서 이혼 안 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청소하다가 당신이 써놓은 이 서류를 발견했거든? 이혼이 하고 싶었으면 미리 이야기했으면 됐잖아. 왜 질질 끌어서 사람을 힘들게 해? 내가 알아봤는데 당신 저 상간녀랑 오래 만났더라? 애까지 있다는데 알고는 있어? 하긴 아니까 이혼 서류를 써놨겠지. 내가 빈칸 채워왔으니까 이혼해줘. 자기야, 빨리 인감도장 찍어. 그러면 이혼 확정이야. 이제 우리 눈치 보면서 만나지 않아도 되고 우리 아이도 아빠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겠지. 뭐해? 도장 안 찍고. 남편 새끼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서류만 쳐다보고 있더군요. 하긴 저한테 요구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혼이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제 몸이 아픈 걸 알면 상간녀가 자기랑 결혼하고 싶겠냐고요. 그래, 도장 찍어. 상간녀가 도장 찍으라잖아. 알지? 도장 찍고 나면 다 끝나. 재산 분할하고 아이들 친권, 양육권 나한테 주면 돼. 그 이상 당신하고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혼은 안 돼. 너 여기 왜 왔어? 아니, 와이프 직장까지 쳐들어가서 무슨 짓 한 거야? 자기, 지금 나한테 화낸 거야? 아니, 겉보다 이혼을 왜 안 하는 거야? 저번에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왜? 너 혹시 와이프 못 떠나겠다 뭐 이런 거야? 나 임신까지 시켜놓고. 그런 거 아니야. 애는 책임질게. 그치만 이혼은 지금 하면 안 된다고. 당신 이해를 좀 해. 내 상황이 지금. 여튼 안 돼. 이혼은 절대 안 돼.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말에 상간녀가 남편 새끼 뺨을 철썩 때리더군요. 어휴, 어찌나 통쾌하던지. 와이프 버리고 사랑할 정도였던 여자 손에 맞으니 기분이 남달랐겠죠. 상간녀는 기분이 나쁜지 남편 놈에게 따지더라고요. 왜 안 된다는 건데?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봐. 나 배신하는 거면 나도 자기랑 나랑 불륜한 거 다 까발릴 거야, 자기 회사에. 그 말에 남편이 입을 꾹 닫고 있자 상간녀가 열받아서
저를 보며 뭐라고 하더군요. 자기, 혹시 와이프한테 약점 잡혔어? 뭐 잘못한 거 있어? 아줌마가 말해봐요.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이 남자가 이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며칠 전까지 저한테 꼭 이혼하겠다고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게요. 이 이혼 서류 먼저 쓴 사람이 남편이거든요? 저는 빈자리 메운 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혼을 왜 안 해줄까? 최근에 바뀐 건 그것밖에 없네요. 우리 대학병원 앞에서 만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상간녀 상처받을까봐 가남 이기인 것도 말 안 했나 보네? 남의 입으로 듣기 싫었을 텐데. 미안해요. 시간 좀 더 있었으면 남편이 당신한테 말해줬을 거예요. 안지 얼마 안 돼서 저한테 간이식 해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전 남편이 예전에 바람핀 것 때문에 간 주겠다고 약속도 못하고 있었는데 잘 됐죠. 이렇게 간 줄 수 있는 건강한 상간녀가 있으니까요. 아, 그런데 애가 뱃속에 있으니까 애는 낳고 줘야겠네요? 뭐, 그건 두 사람이서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내 간만 아니면 되니까요. 이혼하면 간 줄 필요도 없죠. 하긴, 이혼하지 않아도 줄 생각은 없어졌지만, 제 말에 남편 놈이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입을 답싹거리더군요. 그리고 상간녀는 너무 놀랐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왜요? 남편 달라면서요. 줄 테니까 알아서 잘 가져가요. 이혼 서류도 썼으니 도장만 찍으면 이혼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해주겠다는데 왜 그렇게 얼굴이 질렸어요? 제 말에 상간녀가 갑자기 아주 얌전해지더군요. 이번에는 남편이 상간녀 모습을 보더니 쌍심지를 켜더라고요. 내가 이혼하면 간이식 못 받아. 그리고 당신 힘들게 할 수도 있어. 그래도 당신 나 사랑하니까 간 줄 수 있지? 뱃속의 애를 생각해. 내가 살아야 애도 멀쩡한 가정에서 살 거 아냐? 그건 생각 좀 해봐야지. 자기는 내가 애까지 임신했는데 이식까지 해야겠어? 어차피 임산부,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식 같은 거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식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 야, 지금 일 다 망쳐놓은 게 누군데? 네가 혼자 이런 헛짓거리만 안 했어도 내가 와이프한테 간 받고 나서 이혼하면 됐잖아. 그리고 또 뭐야? 나 사랑한다며. 간 하나 못 주면서 사랑?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열이 또 받더라고요. 마음을 최대한 차분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남편이 생각하고 있었으니 정말 배신감에 치가 떨리더군요. 정말로 간을 받고 이혼하려고 생각했다니 상간녀가 제 은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는 자기야말로 내가 간으로 보여? 왜 내가 자기한테 간을 줘야 하는데? 막말로 우리는 남이잖아.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한테 상의를 했었어야지. 자기가 이혼하겠다고 해놓고 계속 질질 끄니까 내가 나선 거잖아. 다 따지고 보면 자기가 잘못한 거면서 왜 나한테 난리야? 지금 다 내 탓으로 돌린다 이거지? 야, 지금 네가 누구 덕에 그만큼 누리고 사는데, 그리고 사랑한다며? 너 그만큼도 안 되는 여자였냐? 빈말로도 준다고 말 못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아무 관련 없는 내가 왜 간을 주냐고. 옆에 있는 아줌마한테 간 받으면 되겠네. 네가 다 망쳐놨잖아. 내가 좀만 기다리라고 했지. 하여튼 멍청한 것도 병이지. 둘이서 열심히 서로를 상처주고 까내리며 싸우는 모습을 보니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던 두 사람이 간 하나 때문에 이렇게 무너질 줄이야. 견고하게 싸운 것처럼 보여도 사랑이 아니었나 봐요. 끊임없이 서로를 헐뜯으며 까내리는 두 사람을 보며 저는 지극히 평온하게 커피를 마시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두 연놈들이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말이죠. 두 사람은 더 이상의 싸움이 의미 없다 느껴졌는지 금세 씩씩거리며 조용해지더군요. 그때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도장 찍어. 이혼해 줄게. 도장 없어. 여보, 나 진짜로 이혼 안 할 거야. 나 지금 이혼하면 죽는 거 알잖아. 인감이라면 내가 가져왔어. 그러니까 찍어. 그리고 이혼은 당신이 하겠다 말겠다 정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이미 유책 배우자고 나는 당신 불륜을 이유로 이혼 소송 충분히 가능해. 증거는 차고 넘치잖아. 상간녀 뱃속의 아기가 불륜의 결실인데. 그리고 지금 이혼한다고 당신이 죽을 일은 없어. 지극정성으로 와이프 수발 받으며 치료 잘 받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면 분명히 치료 잘 될 거고. 뭔 걱정이야? 이혼하고 당신 와이프 해주겠다는 여자도 있는데. 여보, 제발. 이 여자랑 지금까지 싸운 거 안 보여? 나 당신이랑 헤어질 수 없어. 아들들은 어쩌고, 우리 아들. 다른 아들 생기겠지. 딸인지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식이 하나뿐인 것도 아닌데 무슨 아들 걱정? 그리고 당신이 아들 걱정을 했으면 바람을 피지는 말았어야지. 이미 나랑 이혼할 준비까지 해놓고 아들 핑계 대기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년처럼 보이지? 다 알아. 당신의 그 얄팍한 생각이 눈에 보여서 미치도록 짜증난다고. 간? 염치도 양심도 없는 놈아.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해? 이혼하고 재혼할 여자한테 부탁하라고. 제 말에 상간녀는 고개를 돌려버렸고 남편 놈은 결국 인감을 찍었어요. 강경한 제 모습에 남편도 당황한 듯 보였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혼을 하지 않는 것도 이상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게 됐어요. 아이들은 바람펴서 이혼하려 했던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아픈 것이 불쌍하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아픈 사람인데 참고 살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참고 살면 남는 게 뭐죠? 이미 남편의 마음은 제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있고 새로 태어날 아이에게 있는데 그러려고 이혼까지 생각한 남자에게 제가 뭐하러 미련을 둬요. 두 사람이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에 둘이 헤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두 사람이 화해를 했는지 저와의 이혼 후 상간녀와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때도 콧방귀만 꼈어요. 끼리끼리 똑같은 것들끼리 만나서 얼마나 잘 살겠나 싶었죠. 서로를 상처 주는 말은 결국 가슴에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상처 주고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으니 온전히 살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의 결혼 소식이 들리고 몇 달 뒤에 전 남편이 제게 울며 전화가 왔더군요.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이들 일일지도 몰라서 받았죠. 여보, 나 좀 도와줘. 이혼한 마당에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제발, 나 너무 힘들어. 지금 입원해 있는데 보호자가 없으니 일 처리가 제대로 되지가 않아. 보호자가 왜 없어? 당신 마누라 있잖아. 마누라 찾아야지 왜 엄한 나를 찾아? 그 망할 여자는 여기 없어. 그 여자도 지금 당장 찾으러 가야 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여. 그년이 내 집 팔고는 돈 들고 날랐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재산 분할할 때 아버지 명의 아파트가 당신 명의로 넘어간 거 보고는 집에 돈 될 만한 물건 없다고 생각했나 봐. 하긴 없긴 했지. 아버지 사시는 엄마 명의 건물은 대출이 걸려 있으니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집을 판 모양이야. 게다가 내가 공동 명의로 해줬거든. 참 대단한 사랑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속내 다 내놓으면서 싸워놓고 공동명의라니. 그렇게 싸워놓고 공동명의? 당신도 대단하네. 그 여자가 나한테 간 준다고 했단 말이야. 나도 그냥 준 거 아니었어. 그것 때문에 준 거였는데, 내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얼마 전에 입원했는데 그동안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필요한 거 싹 다 챙겨서 도망갔더라고. 그리고 나 몰래 나 죽으면 보험금 얼마 나오는지도 물어봤다더라. 진짜 징그러운 여자야. 내가 그런 여자한테 정신이 팔렸다니 정말 당신 보기 민망하고 미안해서.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당신이랑 나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닌데 뭐. 그래서 신세한탄 하려고 나한테 전화한 거야? 그건 아니고 나 죽으면 보험금 그 여자가 다 가져갈 건데 당신 그거라도 챙겨야 하잖아. 그러니까 다시 재결합하자 우리. 나도 그런 여자한테 속아서 당한 거고 당신도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되잖아. 다 끝난 마당에 보험금은 무슨 보험금인가 싶었죠.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간이식 좀 해줄 수 없을까? 나 그 여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간이식까지 해야 한다고 하거든. 정말로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나한테 이식 좀 해줘. 나 앞으로 당신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테니까. 게다가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혼자서 지랄을 하네. 우리 애들 생각하는 거면 더더욱 당신이랑 재결합은 아니지. 애들이 우리 이혼하면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모르지?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간 애들이 자기 아빠 불륜인 거 몰랐을까봐? 다 알고 있어. 내가 말하기도 전에 벌써 다 알고 있더라. 인간아, 어떻게 살았으면 자식들한테 바람난 아버지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들어? 당신이 한 짓이 그런 짓이야. 그러니까 나한테도 애들한테도 절대로 연락하지 마. 알았어? 여보, 나 진짜로 당신 없으면 죽을지도 몰라. 나 혼자서 어떻게 투병 생활을 해. 치료받는 동안 보호자만이라도 되어주면. 진짜 징글징글하다, 당신. 나한테 간 줄 거냐고 악착같이 묻고 다녔을 때 이미 나랑 이혼하려고 생각했던 거 알아. 당신 그런 사람이야. 자기 몸 생각해서 싫은 여자랑도 같이 살 수 있고 아쉬운 소리도 할 수 있고 끔뻑 죽는 신용도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여전히 열받아 있는데 뭐가 어쩌고 저째? 재결합.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앉았네. 난 절대로 재결합 안 해. 당신 수발 들라고? 내가 왜?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딴 년이랑 붙어먹게? 그 꼴 못 봐 나는. 그러니까 암 투병 생활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 찾아. 그건 한 번뿐이었고 그 한 번 때문에 나는 당신에 대한 신뢰를 다 잃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당신이 죽는다 산다 그런 말 하지 마. 의사가 처음에 그랬지? 치료 잘 받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당신이 여기서 매달려야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의사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불쌍하다며 남편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잊지 못했어요. 자기 목숨 경각에 달렸을 때 그 여자랑 관계는 유지하면서 저한테 간을 달라고 하고 저한테 암수발을 시키려고 했던 남편을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또 받아준다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렇다고 제 동정심이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이미 저에게서 마음이 뜬 사람이에요.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 남자죠. 그런 남자가 제가 간 줬다고 제 옆에 남아있을 리가 없죠. 몸이 좋아지면 또 다른 여자 찾아 떠날 놈이거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 뒤로 남편 놈의 이야기는 간간히 듣기는 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하던 일 다 그만두고 백수로 지내면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예후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리 좋지도 않아서 계속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도망간 상간녀는 제게 줘야 할 위자료를 토해내고는 도망다니다 결국 남편 놈에게 잡혔다고 하더군요. 정확하게 말하면 남편이 고용한 사람들에게요. 남편이 상간녀를 애가타게 쫓아다닌 이유는 자기 보험금 때문이었대요. 웃기죠? 상간녀는 눈앞에 돈 때문에 집 팔고 도망가면서 일부러 이혼은 해주지 않았대요. 죽으면 보험금이나 재산이 자기한테 넘어올 거라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또 그걸 두고 볼 수 없던 남편이 악착같이 상간녀를 쫓아다녔으니 결국 두 사람의 재혼은 이혼으로 끝을 맺었어요. 그럴 거 뭐하러 그렇게 둘이 붙어먹으면서 사랑 노름이나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저와 이혼하려고 결심한 주제에 자기 몸 생각해서 몇 년 더 데리고 있으려고 했던 전 남편의 그 오만함에 웃음이 다 나와요.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 상간녀에게 아주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지옥문까지 걸어갈 뻔했던 거 구해줘서 고맙다고요. 그리고 나 대신 지옥길 걸어가줘서 고맙다는 말도요. 그때 기억 떠올려서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한 번 배신한 사람에게 두 번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배신당했다면 뒤돌아보지 마세요. 저처럼 지옥문 앞까지 갔다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